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을 때 6억 원까지 세금 안 내는 방법, 바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한 세금 상식입니다.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공제 항목에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있어요. 해당 내용과 관련된 사례를 기고문에 쓴 글이 블로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집도 돈도 없는데 모친상 치르니 이제 4,700만 원의 상속세가 나왔는데 서류 하나 내서 0원으로 세금이 줄었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집 한 채 있는데 어머니가 아닌 같이 사는 자녀가 상속받아야 되고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주택을 상속받을 때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배우자가 먼저 받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배우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배우자는 배우자 공제가 별도로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에는요, 자녀의 인적공제 5천만 원과 기초공제 그리고 일괄공제와 비교해서 큰 금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금액이 5억 원이에요. 따라서 자녀의 경우에는 일괄공제보다 높은 금액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자녀 공제를 5억 원까지 상향하는 정부 세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고 있는데요. 배우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상속을 직접 받거나 아니면 포기하더라도 최소 5억 원까지 공제가 되고요. 또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법정 지분율까지 30억 원까지 배우자 공제가 되고 있어요. 배우자 공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동거주택 상속 공제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좀 요건이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돌아가신 아버지 집 한 채가 있어요. 어머니가 아닌 자녀가 상속을 받아야 되고요. 이름 자체가 동거주택 상속공제잖아요. 같이 살아야 이 주택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건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따라서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안 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취지를 보면요. 1세대 1주택 실소유자의 상속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는 거예요. 따라서 배우자가 이 주택을 상속받으면 배우자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자녀가 상속받았을 때는 일괄 공제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세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상속받을 때에 배우자 공제만큼은 안 되지만 최대 6억 원까지는 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거한 기간이 장기간이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대한 요건도 까다로운데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실거주자인 함께 살고 있는 자녀를 위한 공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거주택 상속공제 누가 받을 것인가 보면요, 같이 사는 무주택 자녀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의 배우자, 즉 며느리 사위가 대습 상속인이 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데요.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대습 상속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인이 된 직계 비속의 배우자도 포함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원래는 자녀만 됐다가 그 대습 상속한 며느리와 사위까지 되는 것은 개정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을 통해서 같이 살고 있던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이 공제가 다양하게 발달이 되는 건데, 현재 상속에 대한 공제가 27년 동안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동거주택 상속 공제 금액이 좀 작다고 생각이 돼요. 집 한 채를 상속받았을 때 세금 문제 때문에 같이 살고 있는 이 집을 팔아서 집을 잃어버리게 되는 실거주자를 위한 공제거든요. 따라서 현재 최대 6억까지밖에 해주지 않는 거는 금액이 작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 공제의 대상은요, 직계 비속인 상속인과 대속 상속을 받은 직계 비속의 배우자까지가 동거 봉양한 경우 한정한다. 이것이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첫 번째 요건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해당이 안 되죠. 다만 직계 비속, 같이 사는 자녀가 상속인이고요. 또 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대속 상속받는 상속인에 해당해야 돼요. 직계 비속의 배우자까지가 해당이 되고요. 10년간 1세대 1주택이어야 됩니다. 주택가액의 100%를 해주지만 이 금액에 한도가 있다. 그래서 6억까지만 되고요. 주택 가격이 상속 주택가액 전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채무가 있다면 채무를 빼줍니다. 왜냐하면 상속의 경우에는요,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가 있다면 채무가 공제가 돼요. 그래서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제를 해주기 위해서 주택가액에서 담보된 채무를 뺍니다.
따라서 10억짜리를 상속을 받았어요. 대출이 2억이 있었는데 이것은 주택에 대한 직접적 대출이어야 돼요. 다른 대출은 안 되고요. 이 주택에 담보된 대출이고요. 따라서 주택의 순가액은 이제 8억 원입니다. 이 8억 원이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고요. 여기에 주택가격 8억 원, 100%죠. 8억 원, 이 금액하고 그 다음에 6억 원 중에 이제 비교를 해서 6억 원을 한도로 해주는 거죠. 둘 중에 작은 금액이 되겠죠. 따라서 8억 원과 6억 원을 비교해서 최대 6억 원까지만 공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보면요. 제가 헤럴드 기사에 사례를 기고했던 거에 대해서 그림을 가져왔어요. 상속인은 동거 봉양한 직계 비속에 해당해야 된다. 이 점은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동거주택 상속 공제가 안 되고 배우자 공제 별도로 받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는 점이고요. 10년 이상 계속해서 동거를 해야 돼요. 여기에도 10년의 기준이 있고요. 계속해서라는 것도 요건이 또 있습니다. 동거 기간이 두 개로 나눠져요. 계속성, 연소성이 있고요. 또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이 10년이라는 게 있는 거죠. 주택수는요,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이거나 또는 무주택이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질문도 있는데요. 상속인이 무주택인 건 알겠어요. 아버지가 집 하나 있는데 아버지의 집이 상속이 된 거예요. 자녀에게 상속이 됐는데 자녀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여야 되죠. 하지만 1세대 1주택이 되려면요. 이 집을 절반은 아버지가 갖고 있고요. 절반은 자녀가 갖고 있어서 이 절반에 대해서 상속이 일어났을 때 자녀가 갖고 오는 그 금액은 공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와 달리 생각해보면요. 아버지는 집이 없고요. 자녀가 집 하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만 이때는 상속이 발생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녀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대상 자체가 없죠. 따라서 이때 1세대 1주택은 공동으로 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녀의 경우에도 실거주할 때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하게 해주기 위해서 1세대 1주택 또는 무주택이란 표현이 있는 겁니다. 공제 금액은요 6억을 한도로 100% 해준다고 했고요. 하지만 전부 해주는 건 아니고 상속 주택 가격에 담보된 채무를 제외한 순가액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순주택가액입니다. 요건을 구체적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금액은 6억인데 이 요건이 좀 까다롭거든요. 10년 이상 동거 요건이 있어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간 계속해서 동거해야 됩니다. 10년을 파악할 때는요, 미성년자 기간을 제외를 해요.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취지는 성인이 된 자녀가 별도의 집 없이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그러한 경우를 혜택을 주기 위한 거예요. 성년이 되어서도 함께 살고 있는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동거기간이 10년을 의미하니까요. 피상속인이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10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관련 없이 무주택이어도 괜찮다는 거죠. 동거한 기간이 10년이어야 됩니다.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또는 무주택이어야 돼요. 주택을 두 채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동거주택 상속 공제를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10년 이상 별도의 주택을 갖고 있지 않았던 분들은 이 집 하나가 상속세 내다가 없어져 버리면 거주지를 잃어버릴 수 있는 상속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상속 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거나 또는 무주택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1세대 1주택은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하고요.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주택이 고가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이어도 포함이 되는데요. 법에서 어떤 혜택을 줄 때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제외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20억짜리 주택이어도 10년 이상 무주택이거나 1세대 1주택일 때 같이 동거하는 자녀가 상속받으면 해주겠다는 거예요. 상속공제 6억 원을요. 하지만 고가주택인 경우에 예를 들어 12억이 넘는다 할 때는 전부 다 해주진 않고 한도 6억 원까지만 공제를 해주는 거죠.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요.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입니다. 또한 피상속인과 동관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돼요. 그래서 고가주택 일시적 2주택도 포함된다고 했는데요. 1세대인 피상속인이 일시적 2주택 등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해서 2주택이 있는 기간이 상속일
돌아가신 날로부터 소급해서 있었던 거죠. 하지만 다른 주택 취득을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봐서 이 10년 동안 1세대 1주택 또는 무주택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상속 개시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 공제는 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직계 비속인 상속인이 동거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해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인 경우도 포함이 되고요. 혼인 합가주택, 문화재주택, 인혼주택, 귀농주택, 동거봉양주택, 피상속인, 혼인 합가주택, 공동상속주택인데 소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8가지가 주택수에 제외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는 양도소득의 경우에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경우랑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 무주택자였던 기간도 포함이 되고요.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도 1세대 1주택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10년 동안 한 주택과 무주택인 경우가 돼야 되는데 계산하는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 경우에는 A주택을 구입을 했어요. 무주택이 8년 있었고요. 1주택이 2년 있었어요. 총 합쳐서 10년간 무주택이거나 1주택만 갖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면요. 1년간 1주택만 있었는데 B주택을 구입하면서 일시적 2주택이 2년이 됐어요.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서 1주택이 2년이 됐죠. 이 경우 모두 6년, 2년, 2년 다 합쳐서 총 10년간 1세대 1주택으로 해당이 돼서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일시적 2주택이란 이사나 봉양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새로운 주택을 구입해서 2주택이 된 경우를 말하고요.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동거기간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상속개시일 동거공양 상속인은요. 상속개시일 현재의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금액은 대출을 공제하고 6억 원입니다. 예를 들어 동거주택 가격이 5억 원이면 5억 원이 전액 공제가 되고요. 10억 원이라면 6억 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상속주택은 주택 부수 토지의 가액을 포함해서 상속 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 부수 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채무를 빼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데 그 금액이 전부 해주진 않고 6억까지 공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때 동거한 자녀가 주택의 일부를 상속받더라도 그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만 공제가 돼요. 예를 들어 자녀가 10억 원의 주택 중 50%만 상속받아서 그럼 5억 원을 공제가 받을 수가 있죠. 주의할 점은 상속인인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동거하더라도 배우자는 해당이 안 된다는 점. 배우자는 배우자 공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동거기간을 산정할 때 주의점을 봐야 하는데요. 동거기간의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동거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이 중요한데요.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를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동거한 연속성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동거기간엔 산입하지 않는데 동거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이제 군대를 가거나 미성년자인 기간을 제외가 되기 때문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제외한 학교의 취학, 직장의 변경, 정근 등 근무상의 형편,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의 경우에는요.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하기 때문에 계속성은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10년간의 동거기간을 산정할 때는요. 이 연속성과 그 다음에 실제 거주기간이 중요합니다. 같이 동거를 해야 되는데 동거 기간이 필요한데요. 연속성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 동거 기간은 다시 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례를 보면요. 제가 3년간 군복무를 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함께 거주한 지 성년이 돼서는 10년이 됐어요. 군복무 기간도 동거 기간에 포함되나요? 보면요. 시기적 연속성은 인정이 되는데 실제 동거한 것은 10년간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군복무 기간은 부득이한 사유이기 때문에 연속성을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계속하여 동거한 것은 유지되지만 10년간 동거 기간을 계산할 때는 부득이하게 같이 살지 못했던 기간은 실질에 따라서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20년 4월 25일에 사망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간 동거 기간을 일반적으로 계산하면 2010년 4월 25일부터 동거를 시작했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사이에 3년간 군대를 간 거죠.
그러면 동거기간에는 산입되지 않아요. 그래서 2010년부터 같이 살았다고 하면 실제 거주는 7년만 돼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0년 4월 25일에 상속이 됐다면 2007년 4월 25일부터 동거를 시작해야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두 가지 연속성과 실제 동거기간 각각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속성은 되지만 동거기간은 실제로 동거한 기간을 다시 살펴볼게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실제로 같이 살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분들은 당초 10년간 계속해서 동거 봉양했다고 요건 자체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연속성과 실제 같이 거주한 기간, 실제 같이 동거한 기간을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10년간 연속해서 같이 살지 않는 분들은 제외가 우선 되고요. 이런 부득이한 사유로 같이 살지 못한 경우에는 그래도 그 시간은 빼고 다시 거주한 기간을 따져볼게 이런 의미인 거죠. 2020년 4월 25일 날 상속이 개시되면 10년을 이전으로 따져가서 보는데 군대에 간 기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10년이 채워지는 2007년 4월 20일부터 동거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이상 동거 기간을 계산할 때요. 동그라미 2번 2010년 4월 25일 동거를 시작한 경우에는 징집기간 3년이 동거한 것으로는 연속성이 포함되지만 동거기간에는 산입이 안 돼서 7년의 동거기간이 인정되니까 동거주택 상속공제 안 되고요. 2007년 4월 25일부터 동거를 시작한 경우에는 연속해서 10년 이상 동거를 했고 실제로 동거한 기간도 10년이 되기 때문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앞에 네 가지 부득이한 사유에는 연속성은 이어지니까 실제 거주 기간을 다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군복무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속해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간을 합산해서 10년 이상 동거했다면 공제합니다.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제외하고요. 군복무인 기간도 제외하고 여기 실제로 같이 거주했던 기간을 합해서 10년이 되면 가능하다. 중간에 이렇게 같이 거주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면은 이 기간이 빠지더라도 연속성이 있는 걸로 보고요. 군복무나 질병 요양, 직장이나 학업이 아닌 경우에 연속성이 끊어지면요. 이때는 실제 동거 여부를 따지지 않고 여기서 끊기기 때문에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안 되는 거죠.